메일을 보내 나한테. 제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거 진짜 특종감이에요. 010 땡땡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놓고서 내가 전화 안 하잖아? 야, 이 기레기 새끼야, 너는 국민들의 피해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없냐?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만 하는 기레기 새끼.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는 거야. 졸라 황당한 거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오늘은 언론고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억울한 일을 겪었거나 혹은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기쁜 뉴스거리가 있을 때 제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제가 기자니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거 기사화 좀 할 수 있냐? 우리 단체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이거 기사화 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가급적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기사거리를 해주고 싶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 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제보해야 되는가, 어떤 것들을 제보해야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까, 기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거리가 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대중성이고요, 두 번째는 신선함,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성이에요. 먼저 첫 번째 대중성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슈여야 돼. 아주 평범한 누군가가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 뭐 전치 2주가 나왔어. 물론 억울하지. 전치 2주에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지만 이거는 기사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대중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이슈가 아니거든. 어떤 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일 뿐이지, 그게 냉정하게 저 제주도 끝에 있는 사람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대중들에게 쏴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대중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범용적인 사안, 대중적인 사안을 보도를 해야 돼요. 어떤 평범한 시민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이거는 충분히 억울할 만한 사연이지만 안타깝게도 대중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사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언론인들에게 제보를 하거나 뭐 편지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의 요건은요, 신선함이에요. 단어 그대로 뉴스,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는 거잖아. 여러분이 알리고 싶어하는 이슈가 이전에 나왔던 이슈들과는 조금 달라야 돼요. 가령 어떤 거냐, 어떤 80대 노인이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평생 모았던 자금 뭐 한 2억 원을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송금했다고 치자고. 되게 억울한 사연이죠.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지. 하지만 그 이슈는 대중들에게 관심 있는 이슈가 아니야.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대중성을 일단 갖추고 있지 못하고요. 두 번째,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너무나 많이 있어. 80대 노인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에게 당해서 돈을 송금했다. 이전에 나왔던 사례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보이스피싱 이슈가 기사화가 되려면 어떤 이슈가 있어야 하느냐?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이 아니라 혹은 청와대 사칭, 혹은 국회의원 누군가를 특정해서 그 사람을 사칭하거나 기존의 사기 방식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거를 찾아서 제보를 해야지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나왔다, 80대 노인도 당해,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요인, 신선함이에요. 과거의 비슷한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수성이에요. 이 특수성 요건만 갖추면 대중성, 신선함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 근데 이 특수성 요인은 일반 시민들이 갖추기는 어려운 요인이에요.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 뭐 전치 2주가 나왔어. 아주 경미한 사고였어. 근데 당신을 때린 사람이 그냥 취객이나 그냥 지나가는 시민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였어. 혹은 국회의원 아들이었어. 이런 특수한 조건을 갖추면 그거는 바로 이슈화가 돼요. 지금도 세상에 정말 많은 음주운전 사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사화가 되는 건 뭡니까? 어떤 연예인, 어떤 정치인 아들, 혹은 대기업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기사거리가 되고 이슈가 되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책임이 무겁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음주운전 행각은 대중들에게 관심이 갈 만한 사안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지역성이 되게 강한 이슈예요.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어떤 오피스텔 분양 사기 사건이 있었어. 그게 울산의 어떤 지역적인 정서나 울산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기를 친 범죄라고 치자고. 이 이슈는 되게 지역성이 강한 이슈예요. 그러면은 대중성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에서 있는 일일 뿐이지 서울에 있는 사람, 울산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지금 겪는 이슈가 되게 지역성이 강한 이슈 같아. 우리 지역에서만 있는 이슈 같아. 그러면 서울에 있는 유력 매체,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다가 제보를 하거나 투고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울산에 있는 신문, 지역신문, 지역방송 이런 곳들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이런 곳들이야 전국 방방곳곳에 어떤 주재기자를 두고 있지만 일단 그 주재기자의 숫자가 엄청 많지 않고요. 그보다 좀 사이즈가 작은 매체들은 주재기자를 아예 두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이름을 많이 들어본 그 지역신문, 지역방송 이런 곳에다 제보를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이슈가 되게 지역 이슈지만 되게 재미있는 이슈네, 이거 되게 신선한 이슈다 라고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유력 매체들이 따라붙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걸 기사화를 시켜야 되는가? 요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자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메일함을 확인하거든요.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일단 기사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 기사 맨 밑에 바이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땡땡땡 기자 메일 주소가 있어요. 일단 그 메일로 메일을 보내는 거야. 물론 한 명한테만 보내면 안 되지. 여러분이 보낸 그 한 명의 기자가 기사화를 안 시켜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제 메일 주소를 스크랩을 해야죠. 이때 메일 주소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겪은 비슷한 사건들을 검색을 해봐야 돼. 내가 어떤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했어. 그럼 보이스피싱 기사를 많이 쓴 기자들의 메일 주소를 검색을 해봐야 돼. 저는 부동산 쪽을 오래 한 기자잖아요. 근데 나한테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보내도 저는 기사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동산 기사만 쓰는 기자거든. 그게 내 역할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이거 진짜 특종감인데? 야 이거 진짜 재밌는 이슈인데 나한테 들어왔어. 근데 내가 쓸 수는 없는 영역이야. 그럼 이제 내가 아는 기자, 그 해당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한테 토스를 해줄 수는 있지. 하지만 이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나도 바쁘고 나한테 토스를 받을 그 기자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토스가 돼가지고 기사화가 될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 메일을 보낼 때도 그 해당 이슈를 많이 다루는 기자들을 찾아서 보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보 메일에도 형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어. 근데 메일을 이런 식으로 보내. 제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거 진짜 큰 특종 이슈니까 저한테 연락주세요. 010 땡땡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남기면은 어떤 기자도 연락하지 않아요. 좀 형식을 갖추고 메일을 보내야 돼. 제가 몇 월 며칠 누구와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폭행한 사람이 뭐 고위공직자의 아들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폭행을 당한 사진, 현장 동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증거를 좀 수집을 해서 메일로 보내. 야 고위공직자 아들한테 누군가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기자가 여러분을 찾아가가지고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인터뷰 한번 하자고 할 거야. 여러분들이 제보 메일을 보내실 때도 어느 정도 형식과 논리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고 취재를 하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건 좀 간단한 팁인데, 메일 주소를 많이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보내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기자들 메일 주소를 한 200개를 수집을 했어. 근데 그 200명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받는 사람에다가 200명 메일 주소를 다 때려 넣어서 보내면 안 돼요. 기자가 받은 제보가 되게 재밌는 이슈 같아. 그래 취재를 되게 하고 싶어. 근데 받는 사람 보니까 기자 한 200명이 그 제보 메일을 받았어. 그럼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취재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나 말고 다른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기사를 안 쓴다고.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냐, 수문 참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야 돼요. 보내는 사람은 그 수문 참조에다가 메일 200개를 보내면은 한 번에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메일이 몇 명한테 갔는지 몰라. 메일을 보내실 때 받는 사람에다가 200명을 다 때려 넣지 말고
숨은 참조에다가 200명을 때려 넣어가지고 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제보 메일을 보내신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분의 제보가 기사가 되는 3가지 요건,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낼 때 좀 갖추면 좋을 만한 팁들 3가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진짜 이건 이슈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저한테 제보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농담이고요. 아무튼 오늘 얘기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